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자, 거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장 자체 내 이슈로도 그렇고 약간은 우려스러운,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고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참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또 오늘 밤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죠. 과연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이 방향성을 어디로 잡을 것인지 그에 대한 맞춤 대응 전략들 오늘의 코인에서 살펴가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간밤의 뉴욕 증시 장중에 굉장한 변동성을 보인 끝에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AI 기술주들에서 다시금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던 와중에 장중 전해진 미군 헬기의 추락 소식에 이어서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에 보복 공습을 감행했다라는 소식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의 공포 심리가 순식간에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이 공격을 멈췄고 협상이 막바지 단계다라고 진화에 나섰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기는 했습니다. 중동의 전면전 위기가 한 고비는 넘긴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불안감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속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밤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니까요. 과연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통해서 내용들 살펴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조금 급락한 코인들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월드코인의 대항마로 주목받던 신원인증 블록체인 프로젝트 휴머니티 프로토콜이 대규모 지갑 유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에 이 보안 사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보도가 나오고 나서 휴머니티의 가격 하루 동안에만 85% 급락하는 흐름이 펼쳐졌습니다. 조사 결과 공격자는 재단 구성원의 개인 키를 탈취해서 지갑에서 3천만 달러 이상을 빼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격자는 이 취약점 공격이죠. 익스플로잇 이후에도 2억 개의 휴머니티 토큰을 무단으로 추가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일부는 또 빠르게 매도를 해서 3천만 달러 이상의 이더와 BNB를 확보했기 때문에 휴머니티 토큰의 온체인 유동성이 거의 고갈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프로젝트 팀은 시스템 보호를 위해서 보안 전문가들과 협력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브릿지나 유동성 풀 이용은 자제해달라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온체인 조사자는요. 프로젝트 팀이 그동안 토큰 홍보에만 치중을 하고 기초적인 가치 제시를 소홀히 했다라면서 또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일단 급락 이후에 어제는 또 일부 만회하는 반등세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급락의 폭을 다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단계다라는 거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코인이 빠르게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코인인지 두 번째 내용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거래소 들어가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사하라 AI가 어제 갑자기 60% 가깝게 하락하면서 당일 최악의 성과를 기록한 암호화폐 자산 중 하나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번 폭락은 특히나 우리가 앞서 만나봤었던 휴머니티의 해킹과 폭락 사태 직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팀은 보안상의 결함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 측은 이 공식 X를 통해서 팀과 투자자의 지갑은 그대로고 또 일부 트레이더가 지목했었던 대량 전송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유동성 추가를 위해서 사전에 계획됐던 충전 작업이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팀은 가격 급락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부 조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검토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하락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보유자분들은 공식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급락을 한 상황에서 저가 매수해야겠다 달려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섣부른 움직임은 금물이다라는 것도 명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다시 한번 내림세를 겪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비트코인도 1.8% 하락하면서 현재는 6만 1,000달러대까지 밀려 있는 모습이죠. 어제와는 또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어서 이더리움도 2% 넘게, 솔라나도 2.2%, 조금은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낙폭 그려가고 있고요.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1.7% 하락하면서 오늘은 조금 메이저 코인들도 뒤로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단에서 최근에 힘을 보여줬었던 하이퍼리퀴드 8%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밈코어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6% 넘게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전반에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인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내려갈 때가 된 거인지 그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은 챙겨봐야겠죠. 전문가님이 시장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진단해 주실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같이 한번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수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 시장 이슈들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정보방 마련해 놓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전문가님 통해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동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수요일 전문가 김동환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CPI와 PPI 일정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일정입니다. 현재 지금 비트코인이 많은 하락세가 지금 나와 있고 제가 이제 저번 주는 또 선거다 보니까 2주 전에 제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현재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그리고 또 기회가 있는 종목들이 어떤 건지 제가 오늘 국내 주식부터 해서 히든코인까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기다리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지난주 수요일에 방송이 조금 쉬어갔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잘 구성해주던 그 전문가가 필요하다 느끼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진단 다시 한번 꼼꼼하게 내려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못 다듣는 얘기들은 정보방 안에서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2주 전에 만나봤을 때랑은 굉장히 다른 레벨로 지금 내려와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그때도 그래도 이 라인이 무너지게 된다면 조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확실히 그게 무너지니까 쭉쭉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종목방에 있으신 분들은 하락하는 부분에 대비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좋은 영향을 받았었던 주였던 것 같고요. 이제 2주 전에 제가 들고 왔었던 이 차트에 대해 가지고 중요하게 일정 부분을 제가 또 체크해야 되는 부분을 항상 적어 왔었는데 한번 이게 보면서 조금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27일 이제 2주 전입니다. 2주 전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들고 왔었던 차트인데 이제 74K와 76K를 지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손익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분할 익절의 중요성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항에 대한 공통적인 이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공통적인 움직임으로 이 두 개의 대한 이 매물대 제가 가장 강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73K 분기시는 너무 많이 위험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비트코인에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원웨이 구간으로 계속해서 올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73K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 밑에 구간에 대해서 지지 구간을 제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많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73K 부근에서 저희가 이제 지지가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한 주 동안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수익을 받냐면 이제 73K 이탈 시에는 제가 저번에 2주 전에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보면은 제가 해외 거래소랑 지금은 조금 같이 병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좋은 기회가 나오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숏 포지션으로 해가지고 제가 두 구간으로 해가지고 조금 크게 수익을 보고 나왔고요. 이렇게 기준점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해외 거래소랑 같이 병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장에 대한 공통적인 비트코인의 움직임성이라든지 그리고 국내 거래소만 움직이고 계시는 분들 알트코인에 대해서 방향성도 같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항과 지지 구간을 항상 늘 체크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보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까지 우리 시장에는 하락이 이어졌다 보니까 사실 현물 시장 안에서만 대응하시는 분들은 조금 속수무책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정보방 안에 미리 들어와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님의 전략 통해서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장도 이용하는 방법들, 전략들 가져가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는 전략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으시고요. 포트폴리오 구성까지도 조금은 다채롭게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십니다. 오늘도 뭐 현물뿐만 아니라 조금은 대응할 수 있는 색다른 방법들 그리고 투자처까지 조금 다변화해서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준다고 하시니까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전문가님의 눈을 빌려서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전문가님이 바라보시기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으로 열려 있는 걸까요? 일단 전체적인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당연히 지금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때문에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이번 주 지지 라인과 그리고 저항 라인 부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라인들 제가 이게 적어왔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실상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제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디까지 빠지느냐 이런 질문이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 구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제 차트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빨간색 하락 추세선이 여러 번 형성되면서 상승 시도 때마다 매도 압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무작정 반등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어느 가격대를 회복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현재 가장 지금 제일 중요하게 지지 구간을 체크해야 되는 게 61.2K 부근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 보니까 한 61.6 7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61K가 깨진다라고 하면은 단기 저점이 또 형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하. 이 핵심 라인은 꼭 한번 체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구간을 만약에 안정적으로 지켜준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65K가 제일 중요합니다. 65K 부분에 대해서 회복이 되면은 70K까지도 바라볼 수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앞전에 이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강한 저항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핵심 구간은 65K에서 66K를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를 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상승 추세 전환은 아닙니다. 저항 돌파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58.2K입니다.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73K 구간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 구간마저 조금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단순 조정이 아니라 추가적인 하락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또 급격하게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CPI 일정이 있는데 네. 지금 저도 이걸 봤을 때 유가 상승 때문에 조금 상해가 나온다라고 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을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만약에 단기 반등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도 지금 현재 여기서는 롱 포지션으로 말고요. 한 57K에서 56K 부근 그 부분에서는 제가 손익비 자리로 롱 포지션은 진입을 할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내려가는 부분으로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공포가 심할 때는 시장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항상 큰 움직임은 공포 속에서 조금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라인들 그리고 지지 라인이 뚫릴 경우에는 우리가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제가 지지와 저항 부분을 꼭 체크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은 사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중요한 구간의 기준점을 잡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뭐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쵸. 제가 방송을 못 해드렸는데 이런 날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오셔가지고 꼭 한번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도 제가 또 종목도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시장이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도 또 수익 나는 종목들도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들만 많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주요하게 지켜줘야 되는 라인들 그리고 돌파가 나오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어느 산을 넘어야 되는지 그 가격적인 라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건 61.2K가 될 것으로 보이죠. 여기를 다시 한번 뚫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 밑으로는 58.2K까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58.2K가 무너지면 그때는 조금 우려스러운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전문가님도 걱정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단계적으로 뚫리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반등이 65에서 66K 이상으로까지 나오는지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무언가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만큼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흐름 같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격적인 라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이 가격과 더불어서 어떤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까?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뭐 차트만 들여다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보수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과거적인 이제 차트를 제가 좀 들고 왔는데요. 네. 지금 사실상 제일 좀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은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비트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 이게 최소 이게 2달 정도는 다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차트를 좀 들고 온 거고 이 과정에서 사실 저점이 한 차례 두 차례 더 낮아지더라도 지금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 움직임이 나오면서 바닥 다진다면은 그때부터 차근차근 이제 매집이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참고로 바닥이 다져지는 부분에서 사실 무빙 자체가 조금 많이 지저분할 거예요. 이게 반등인 척 누가 봐도 사실 회복을 했다가 다시 고꾸라지고 네. 그리고 다시 올리고 다시 스탑 헌팅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겪어본 바닥 구간은 항상 지저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조금 지저분한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단기 저점이 좀 잡아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실 옆에 사진에 보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늘 탐욕 구간과 중간 구간에서 저희가 사실 매수를 조금 많이 합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극단적 공포에서는 사실 매수 버튼을 이제 조금 사실 좀 많이 꺼려 하시죠. 모든 분들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시장이 내려오더라도 수익이 나는 구간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 비트코인이 120K 때부터 지금 반 정도 많이 내려왔죠. 네. 그때보다는 사실 저한테는 조금 더 환희스러운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회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또 우리 한 하반기 좀 보면은 10월, 11월 때쯤에 또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의 지금 시점에서 잘 다져놓는다라고 하면은 그때 되면 우리가 또 환하게 웃는 그런 시장이 되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는 제가 바닥이 잡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쉽게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무릎에서는 살려고 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환희스럽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손익비가 좋은 자리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혼자 지금 투자하시면서 대응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가반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항상 드릴 때 코인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미국 주식이라든지 미국 채권인 달러라든지 그리고 금 쪽에 우리가 좋은 자리가 있는 손익비 있는 자리에서는 제가 투자처는 항상 늘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사실 손을 많이 놓고 계시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어느 정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항상 늘 방송할 때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지와 저항을 체크를 해드리는데 네. 이거를 체크를 해드리는 이유가 기준점이 있는 투자와 없는 투자는 상당히 많이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종목방에 입장하셔가지고 현재 시장에서 대응을 못 하시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현재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항상 늘 찾아 나가시면서 조금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혼자서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조금 무서운 점이 시장에 하락이 나왔을 때 어딘가 기댈 곳이 없다는
그 생각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의 전략으로 지금은 움직일 때 아닙니다. 내가 전략 세워줄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라는 얘기만 들어도 어느 정도 믿을 구석이 생기게 되죠. 전문가님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보방 안에서 여러분이 실시간 대응 전략들 받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 안에서도 사실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닥을 다지게 되더라도 굉장히 지저분해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님 말씀하시죠. 이런 지저분한 패턴 안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지칠 대로 지쳐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곳 정보방 안에서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께서는 조금은 다변화하는 전략들 세워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방송 보신 분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안에서도 전략을 세워주셨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겠죠?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자, 미국 주식도 사실 고공행진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의 이 히든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종목은 엄청 올랐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2주 전에 이제 미국 주식을 처음으로 방송하면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미국 주식으로 조금 변경해가지고 들고 온 거고 원래 종목방에서만 저희가 오픈해 드리는 건데 168달러의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6월 1일 달에 좀 친절하게 또 이렇게 나왔죠. 네. 이제 21% 수익일 때 이제 비중 50%로 제가 항상 늘 방송에서 말씀드리죠. 반익 반본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하게 48%까지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이 또 나왔고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지금 왜냐하면 사실 무작정 지금 신규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수익 관리가 다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로 매수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는 자리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실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그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 파는 타점은 언제든지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하셔가지고 놓치신 분들이 있으면은 오늘도 준비해왔기 때문에 같이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새로운 주식 안에서의 종목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이제 제가 좀 들고 왔는데요. 잠시만요. 네. 히든 주식 종목도 제가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이 아니고 국내 주식 종목으로 제가 좀 들고 왔거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 시장에 보면은 AI 섹터라든지 반도체 섹터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을 모두가 아는 종목보다는 아직 관심이 집중되지 않은 종목에서도 수익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지금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전에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안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 매수 구간을 제가 잡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죠. 추격 매수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좋은 자리에서 진입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오고 지지 구간 확인 시에는 1차 구간 매수가 들어갈 거고요. 네. 그리고 현재 이 보이는 이 기업에 대한 분석 자료도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또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없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다음 그 주식 종목 말고요. 이것도 제가 이거 바로 공유를 해드릴 거거든요. 이 종목 말고 이제 히든 코인 같은 경우에도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로 제가 또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솔라나 ETF 기대감 수혜 가능성도 있고요. 기간 자금 유입 시 관심 증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현재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항상 히든 코인 같은 경우에도 제 방송을 3월 달부터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다 수익이 났죠. 네. 보면은 차트에 대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항상 늘 펌핑이 나오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차 매수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갈 거고요. 2차 매수가까지 들어갈 거고 손익비가 좋게끔 움직이기 때문에 손익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지만 손절할 때는 짧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종목도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주식과 코인을 아우르는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